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암호화폐 흐름의 중심 오늘의 코인 포커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오늘은요. 코인의 채굴 과정의 경제적 의미와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의 근간을 이루는 이 중요한 개념인 채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암호화폐들은 채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코인이 생성이 되고 네트워크의 보안이 유지가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채굴은 단순한 코인 생성 과정이 아니라 경제적인 의미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채굴의 개념, 과정, 그리고 경제적 의미, 그리고 채굴 산업의 변화와 미래 전망까지 깊이 있게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굴이란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인데요.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이 암호화폐에서 채굴자들은 복잡한 수학적 연산을 수행해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요. 그 보상으로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지급을 받습니다. 채굴의 핵심 요소는 이렇습니다. 먼저 블록 생성은요.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채굴자들은 특정한 수학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증명인데요. 연산을 완료한 후에 이를 네트워크가 검증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보상인데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한 채굴자는 블록 보상을 받고요.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도 일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채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잭션 검증인데요.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전송하면 해당 거래는 네트워크의 노드에 의해서 검증이 됩니다. 거래가 유효하면 채굴자들이 이를 포함하는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죠. 해시 연산 수행 과정도 거칠 수가 있는데요. 채굴자들은 특정한 해시 값을 찾기 위해서 무작위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 값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블록 생성을 하면서 보상을 획득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정답을 찾은 채굴자가 새로운 블록을 생성을 하고요. 그 보상으로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지급을 받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반감기로 인해서 블록 보상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반영과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 생성된 블록은요, 네트워크에 전파가 되고요. 다른 노드들이 이를 검증한 후에 블록체인에 추가가 됩니다.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좀 반복을 하면서 블록체인의 무결성이 유지가 됩니다. 채굴의 경제적인 의미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공급 조절 메커니즘입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채굴을 통해서 새로운 코인이 시장에 공급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상이 줄어들어서 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채굴 비용과 이 시장의 가격도 함께 살펴보면요. 채굴에는 전기 비용, 그리고 장기 비용, 장비 비용,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 등이 필요한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비용보다 낮아지면 이 채굴자들은 채굴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 반대로 가격이 높아지면 더 많은 채굴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런 균형이 유지가 되면서 네트워크의 보안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는 보안과 이 네트워크 유지인데요. 채굴자들은 연산력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합니다. 많은 채굴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할수록 해킹이 어려워지고요. 블록체인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채굴 산업의 변화도 잇따라서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개인 컴퓨터로도 채굴이 가능했지만 이 점차 CPU 그리고 FPGA 그리고 ASIC 이 전용 채굴기로 발전을 했습니다. 현재는 ASIC를 사용한 이 대규모 채굴장이 운영이 되고요. 개인 채굴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문제에 따른 변화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볼 수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 채굴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고요.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채굴 방식, 예를 들어서 수력, 태양광, 풍력 등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일부 국가들은 채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규제 변화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2021년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면서 많은 채굴 업체들이 미국, 카자흐스탄 등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엘살바도르 등은 이 채굴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아야겠는데요. 채굴 난이도 상승과 중앙화 문제에 따른 미래 전망인데요. 채굴 난이도가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채굴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탈중앙화 철학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of of Stake라는 이 POS로의 전환인데요. 이더리움은 기존 작업 증명 이 POW에서 지분 증명 이 POS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POS는 에너지 소비가 적고요. 네트워크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지만 POW보다 중앙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도 존재를 합니다. 채굴 친화적인 국가와 신기술이 등장을 하는데요.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채굴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채굴 난이도를 조정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의 개념과 과정 그리고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채굴은 이 단순히 코인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과 공급 조절 그리고 경제적 메커니즘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채굴 방식의 변화와 환경적인 이슈 그리고 규제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산업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매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큰 가격 상승을 동반했고요. 이를 둘러싼 다양한 분석과 예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반감기는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는 어떤 점을 또 주목해 봐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비트코인 반감기의 개념, 역사, 경제적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반감기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을 2,100만 개로 제한했고요. 이를 서서히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이 반감기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반감기란 일정 블록 21만 개, 일정한 이 21만 개마다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로 이는 약 4년 주기로 발생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으로 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블록이 생성이 될 때마다 채굴자들은 보상으로 이 비트코인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블록당 50 비트코인이 주어졌지만요. 반감기가 진행이 될수록 보상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는 2012년 11월 28일이었고요. 블록 보상은요, 50 비트코인에서 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반감기 당시의 비트코인은 약 12달러였습니다. 반감기 1년 후의 가격은 약 1000달러로 상승을 했었죠. 반감기 이후에 2013년에 강세장이 형성이 됐고요.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는 2016년 7월 9일인데요. 블록 보상은 25 비트코인에서 1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감기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은 약 650달러였습니다. 반감기 1년 후 가격은요. 2만 달러로 2017년 강세장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이 또 증가를 했고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는요. 2020년 5월 11일이었습니다. 블록 보상은 12.5 비트코인에서 6.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고요. 반감기 당시 가격은요. 약 8,500달러였습니다. 어 반감기 1년 후의 가격은요. 약 64,000달러였고요. 2021년의 강세장이었죠. 코로나19 이 팬데믹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었고요. 기관과 기업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역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런 패턴이 항상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또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반감기의 경제적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통화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새로운 비트코인의 공급을 주기적으로 감소시켜서 이 희소성을 높이고요. 이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비유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러나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감소를 할 수 있는데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이 특히 에너지 비용이 높은 지역의 채굴자들은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굴 산업의 구조 조정을 촉발하고요. 효율성이 높은 채굴자들만이 생존하게 되는 결과를 또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반감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은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시장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공급 감소입니다.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자들이 공급하는 신규 비트코인이 줄어들면 수요가 일정하거나 증가할 경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심리인데요. 반감기가 다가오면 이 투자자들은 과거 반감기 이후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늘리는 경향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의 유입입니다. 비트코인 희소성을 강화하면서 장기 보유 전략을 세우는 기관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채굴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채굴 수익이 감소를 하는데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고효율 채굴 장비가 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ASIC 장비를 도입하면서 일부 소규모 채굴자들은 채굴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채굴이 증가하는데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채굴 방식이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친환경 채굴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기와 강세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1에서 1.5년 내에 강세장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6년 그리고 20년 반감기 모두 이후에 대규모 가격 상승을 경험했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패턴이 항상 반복된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매크로 경제 환경과 규제 요인도 중요한 변수로 또 작용을 합니다. 투자 심리가 변화가 되면서 반감기로 인한 공급 감소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부각시켜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또 끌 수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추가적인 자금 유입과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서 얻은 이 수익을 알트코인으로 분산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반감기 이후에도 이 리스크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 세계 경제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규제와 법적 문제도 리스크 요인으로 짚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규제할 경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특히 세금 정책과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요인을 또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확장성과 거래 수수료 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경쟁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성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보여지죠. 한 번 더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자면 비트코인 반감기는요. 단순하게 이 채굴 보상의 감소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라고 짚고 넘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변동성 그리고 투자 심리, 채굴 산업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런 이벤트를 좀 주시하면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좀 수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에는 강세장이 나타났지만 시장 환경이 좀 매번 다르기 때문에 반감기가 항상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과 그리고 또 내용 함께 꼼꼼하게 살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는 코인 이슈 함께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최신 코인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과 또 분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등과 관련된 최근 이슈들 함께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2025년 3월 2일 발행한 기사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3억 간다던 이 비트코인, 이 바닥은 아직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비트코인 기사입니다. 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난 2월 28일 8만 달러 아래로 추락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날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장중 5% 이상 하락해 한때 7만 9천 달러까지 이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11월 10일 이후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연초 1억 5천만 원대까지 돌파했던 상승세가 이 크게 꺾인 모습입니다. 가장 이 주목이 되는 이유는요. 바로 트럼프겠죠. 트럼프 이야기에 오르고 트럼프 이야기에 또 꺾이는 이 코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발목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비트코인 급락의 주요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취임 후 현실화된 이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또 키우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던 트럼프 효과가 퇴색했다라는 점인데요. 트럼프 집권 이후에 미국 경제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이 3%대를 웃돌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3으로 2021년 8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경기 하강 우려감에 시장에는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거래소 이 바이비트의 14억 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이 또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ETF 시장도 또 흔들렸는데요. 2월 24일 비트코인 ETF에서 11억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사상 최대 순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25일에도 10억 달러 이상이 또 인출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됐는데요. 온체인 데이터에선 13억 달러 상당의 이 비트코인 거래소로 이동, 추가 매도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ETF 유출은 시장 신뢰 붕괴 신호라면서 단기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도 이 비트코인을 짓누른 모습인데요. 미국과 EU 무역 갈등으로 기업 실적 부진,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자들이 미 국채 금리와 금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닥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이번 급락세는 어디까지 이어질까로 많은 분들께서 또 고민이실 것 같고요. 관심이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8만 달러가 붕괴된 만큼 7만 달러 붕괴 여부가 장기 하락장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닉 퍼크린 코인 뷰로는 설립자는 이 관세 우려가 계속된다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으며 다음 핵심 지지선은 7만 1,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리드 하비울프 리서치 애널리스트 역시 최악의 경우 7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1억 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KT 스톡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 창립자 역시요.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단기 하락세가 좀 뚜렷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조정 국면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7만 3,800달러 수준의 2차 지지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급락장이 또 오래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를 하는데요.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는요. 일반적인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마이너스 30%의 조정은 또 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하락장의 경우 7만 7천 달러가 마지노선으로 보인다면서 단기 변동성은 또 불가피하지만 개인적으로 반감기와 수급 요인을 고려한다면 장기 상승 가능성이 우세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주 대표는 올해 말 비트코인이 2억 원, 장기적으로 3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한 모습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제프리 캔드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리서치 헤드 역시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20만 달러까지 상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이라면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단 그는 블랙록, SC 등 대형 금융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고 규제 명확성 등의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처럼 제도화가 진행될 경우 바이비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과 같은 부정적인 이슈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의 급락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어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타격 그리고 국산 장비 개발 가능성에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3월 2일자 기준의 기사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국경 통제 강화가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혼란을 초래했고요. 채굴 장비의 통관 지연과 비용 상승 문제가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채굴 업체들은 중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국산 ASIC 제조를 고려하고 있지만 높은 생산 비용과 인프라 부족이 걸림돌이 됐다라는 내용 기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채굴 장비의 수입이 지연이 되고 비용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 채굴 업체들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지 시간 1일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국경 통제 강화로 인해 비트코인 채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채굴 장비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통관 지연, 비용 증가, 그리고 불확실한 규제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일부 채굴 장비는 작년 11월부터 미국 관세에 묶여 있으며 언제 통관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는 고성능 ASIC 장비가 필수적인데요. 이들 장비의 약 98%는 중국 제조업체 비트메인에서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관세청의 심사가 강화가 되면서 중국산 장비의 수입이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ASIC 채굴기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전자파 방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규제를 검토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일부 채굴기에는 미국 무역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 소프고의 AI 칩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산 채굴 장비 생산을 통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들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전력 비용이 저렴한 텍사스가 새로운 채굴 장비 제조 허브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칩스 그리고 과학법이 채굴 장비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생산은 높은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 문제를 안고 있고요. 숙련된 엔지니어 부족 또한 해결해야 될 과제로 꼽히고 있죠. 일부 기업들은 이미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메인은 미국 내 제조시설 설립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일부 채굴 장비 브랜드인 와츠마이너와 아딘에도 미국 내 생산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산 장비가 중국산 제품보다 비싸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단기간 내에 미국이 독자적인 채굴 장비 산업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채굴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지만요. 동시에 미국 자체적인 채굴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관세와 규제 불확실성이 채굴 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대체 공급망을 찾거나 로비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명확한 관세 정책과 그리고 수입 절차를 좀 제시를 해야만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업계가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포커스로는요, 코인의 채굴과 이 비트코인 역사부터 최신 소식들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톡과 코인 이슈들 함께 꼼꼼하게 짚어가 보시면서 이슈 그리고 흐름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